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옛 한옥 뒤편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깊은 샘이라 불렀는데 워낙 깊어서 돌을 던져도 한참 후에야 물소리가 들려올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엔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고 우물 주변은 억새풀과 칠렁쿨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고 산에서는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어디서나 김치를 담그는 냄새가 풍겨왔고 할머니들은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널어 말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키우지 않는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새하얀 털에 기가 쫑긋 서 있는 전형적인 진돗개였다. 목걸이도 없고 주인을 찾는 듯한 모습도 아니었다. 다만 그 개의 눈빛이 유난히 총명하고 간절해 보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 개의 행동이었다. 개는 일직선으로 깊은 샘으로 향했고 우물 주변을 몇 바퀴 돌더니 우물 앞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보통 개들의 짖음과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긴 울음이었다. 멍멍멍, 멍멍멍.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들개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저게 좀 봐, 배가 고픈가 보네. 누가 키우던 개가 길을 잃었나 보다. 하지만 개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여전히 우물 앞에서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그 개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밤새 비가 내렸는데도 개는 우물을 떠나지 않았다. 비에 젖은 하얀 털이 회색빛을 띠었지만 여전히 우물을 향해 울고 있었다. 마을 이장인 김영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보통 들개라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데 계속 한 자리에만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저 울음소리도 심상치 않고.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개에게 다가가 보려 했지만 개는 경계심을 보이며 거리를 두었다. 그러면서도 우물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주려 하면 잠깐 먹기는 했지만 곧바로 다시 우물 앞으로 돌아와서 울기 시작했다. 이상한 것은 그 개의 울음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이었다. 무작정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모스 부호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울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박정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이런 개는 처음 보네. 진돗개는 원래 영리하다고 하지만 저건 뭔가 다르다. 할아버지, 혹시 저 개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로는 진돗개가 사람을 구한 적이 많다고 하던데. 박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마을의 젊은 수의사 이민정 씨가 그 개를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녀는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능숙했다. 이 개의 행동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계속 우물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울음소리도 일반적인 짖음과는 다르고요. 민정 씨는 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개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민정 씨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 후에는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혹시 우물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민정 씨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우물로 다가갔다. 우물 위에는 오래된 나무 뚜껑이 있었는데
한쪽 모서리가 부서져서 틈이 있었다. 그 틈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았지만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혹시 누구 있어요? 마을 이장이 우물 아래로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개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저 개가 정말 이상해. 우리가 우물을 들여다볼 때마다 더 심하게 울어. 혹시 정말로 우물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개 한 마리의 행동 때문에 큰 소동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렸다. 개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저 개를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게 어떨까?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계속 이러면 마을이 너무 시끄러워져. 결국 하루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내일도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네 번째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개는 이제 거의 지쳐 보였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계속 우물을 지키고 있던 것이다. 하얀 털은 더욱 더러워졌고 눈빛에는 절망감까지 스며들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울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전기수리공인 조대현 씨가 나타났다. 그는 평소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했다. 그는 개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 녀석이 사흘 동안 이러고 있었다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현 씨는 집에서 강력한 LED 손전등과 긴 밧줄을 가져왔다. 그리고 우물 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개는 대현 씨의 행동을 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 여보세요. 혹시 아래 누구 계세요? 대현 씨가 우물 아래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주세요. 대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다시 한번 외쳤다. 혹시 사람이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대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로 우물 아래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큰일 났다. 정말 사람이 있어. 대현 씨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이장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네, 우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포천시 산정리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소방서와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산골 마을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우물 아래의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다. 거기 괜찮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박철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몇몇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박철민. 혹시 동네 뒷산에서 혼자 사는 그 할아버지? 맞아. 그분 며칠 전부터 안 보였는데. 박철민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난 후 혼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워낙 과묵한 성격이라 마을 사람들과도 자주 어울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사흘. 아니, 나흘째인 것 같아요. 산나물을 캐러 갔다가 우물 옆 돌이 무너져서.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명확해졌다. 사흘 전 할아버지는 깊은 샘 근처에서 산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된 우물 둘레의 돌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할아버지가 우물 속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물이 깊지 않아서, 하지만 다리를 다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물의 깊이는 약 7m 정도였다. 바닥에는 물이 조금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완전히 잠길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벽이 너무 매끄러워서 혼자서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휴대폰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 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진돗개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우물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흘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 진돗개를 바라봤다. 개는 여전히 우물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개가 정말 대단하네. 사흘 동안 계속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구나. 진돗개는 역시 충성스럽다고 하더니 30분 후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전문 구조 장비를 가져온 그들은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했다. 아래 상황은 어떤가요? 의식은 있지만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사흘 정도 아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밧줄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얼마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상태 확인했습니다. 탈진 상태이고 다리 골절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구조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할아버지를 들것에 고정시킨 후 천천히 끌어올렸다. 오래된 우물이라 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30분 후 드디어 박철민 할아버지가 지상으로 올라왔다. 사흘 동안 우물 속에 있었던 할아버지는 많이 야위고 지쳐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리 골절과 탈진 증상만 치료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가자 그 진돗개도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저 개가 따라가네. 할아버지를 구한 개니까 걱정이 되나 보다. 병원에서 박철민 할아버지는 완전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2주 정도 입원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다. 그 진돗개가 병원까지 따라와서 할아버지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저게 정말 신기하네요. 할아버지를 구하더니 이제는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간호사들도 그 개의 행동에 감동했다. 개는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후 사람들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할아버지, 그 개가 할아버지를 구한 거예요. 사흘 동안 우물 앞에서 계속 짖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그 개가? 네, 정말이에요. 아무도 그 개를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우물에 빠진 걸 알고 계속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일이 꿈 같은 이야기네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그 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간호사들의 특별한 배려로 개가 병실에 들어올 수 있었다.
개는 할아버지를 보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개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다. 이 개의 주인을 찾아봐야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개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이크로칩도 없었고 어디서 온 개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며칠 고민한 후 결정을 내렸다. 내가 이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리고 혼자 사는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 개에게 기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는 정말 기적 같은 개야. 그러니까 이름도 기적이라고 하자. 기적이는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기적아라고 부르면 즉시 달려왔다. 2주 후 할아버지는 퇴원했다. 기적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기적이를 마을의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개가 사람을 구하다니. 진돗개는 역시 특별해. 충성심이 남다르다고 하더니. 그런데 어디서 온 개일까? 정말 신기해. 기저귀와 함께 살게 된 할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기저귀와 끊임없이 대화했다. 기저가,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 갈까? 기저귀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기저귀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처음에는 우물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기저귀가 자연스럽게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도 마음을 열게 되었다. 여기서 너를 만났구나. 정말 고마워. 우물은 이제 안전하게 덮개를 덮고 울타리를 쳤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에서 정비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기저귀 때문에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더 자주 대화하게 되었다. 박 할아버지,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기저귀 덕분이에요. 이 녀석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저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역신문에 실렸고 심지어 TV에도 나왔다. 포천의 기적, 진돗개가 구한 할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리고 기저귀를 보기 위해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하지만 기저귀는 유명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여전히 할아버지만을 따르며 조용히 일상을 보냈다. 기저귀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물 행동학자들도 기저귀의 행동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진돗개는 원래 직감이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지속적이고 목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기저귀와 할아버지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마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기저귀는 이제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들은 기저귀를 보면 달려와서 쓰다듬어 주었고 기저귀도 아이들을 좋아했다. 기저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박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신 거야. 어느 날 할아버지는 기저귀와 함께 그 우물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안전하게 정비되어 위험하지 않았다. 기저가,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내가 나를 구해준 곳이야. 기저귀는 우물을 한 바퀴 돌더니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너 정말 어디서 온 거니?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아닐까? 물론 기저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아버지 목소리 어때? 많이 좋아졌지? 네, 아버지. 정말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기저귀 덕분이죠. 그래, 이 녀석 덕분이야. 너도 시간 날 때 와서 기저귀 보고 가거라. 네, 곧 갈게요. 기저귀한테도 인사드려야죠.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기저귀를 바라봤다. 기저귀는 할아버지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기저가,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지. 기저귀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서 기저귀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저귀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나 기저귀를 바라봤다. 기저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기저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감동해서 마을을 방문했고 자연스럽게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기저귀 마을로 유명해졌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와 기저귀를 만나보곤 했다. 할아버지, 기저귀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왔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즐기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기저귀와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을 이장은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참에 우리 마을을 제대로 정비해보자. 기저귀 이야기를 테마로 한 체험 마을을 만드는 거야. 마을 사람들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빈집들을 정비해서 펜션으로 만들고 진돗개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만 가면 안 돼. 기저귀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잃으면 안 되거든. 이민정 수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돈보다는 이야기가 주는 감동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기저귀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생겼다. 동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민정 수의사는 기저귀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다. 기저귀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매우 뛰어났다. 특히 우울하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보고 다가가는 능력이 있었다. 기저귀를 동물 치료에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이 제안에 동의했다. 기저귀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네. 주말마다 기저귀는 할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이나 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외로운 노인분들이나 아픈 아이들을 위로해 주었다. 이 개가 정말 신기해요. 우리 할머니가 기저귀만 보면 웃으세요. 아이가 아픈데 기저귀 옆에 있으니까 훨씬 편안해해요. 기저귀는 이런 활동을 즐기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천성을 발휘하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은 것이다. 특히 5살 난 아이가 함께 있어서 상황이 심각했다. 아이고, 큰일이네. 벌써 해가 지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수색에 참여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도 출동했지만 산이 워낙 넓어서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기저귀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 산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기저귀가 왜 저래? 할아버지는 기저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1년 전 우물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혹시 기저귀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기저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기저귀는 주저없이 산으로 향했다. 조대현 씨, 기저귀를 따라가 봅시다. 대현 씨도 기저귀를 믿었다. 1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저귀는 산길을 헤매지 않고 직진했다.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30분 정도 산을 올라가자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서 소리가 나는데. 그들은 기저귀를 따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정말로 길을 잃은 가족이 있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아빠는 발목을 다쳤고 엄마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해가 지고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할 상황이었다. 우리가 구조하러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으로 기저귀는 다시 한번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지역신문에서는 기적의 진돗개, 또 다른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정말 신기해요. 기저귀가 어떻게 그 가족이 있는 곳을 알았을까요? 동물학자들이 다시 기저귀를 연구하러 왔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진돗개의 후각과 직감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기저귀는 정말 특별한 개야.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분명해. 구조된 가족은 기저귀와 할아버지에게 깊이 감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저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들은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었고 때때로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2번의 구조 사건으로 기저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TV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루었고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Korea's miracle dog saves lives twice. 하지만 이런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기저귀와 할아버지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산책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기저귀가 너무 유명해져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젊은 기자가 물었다. 아니에요. 기저귀는 원래 이런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천성인 것 같아요. 유명해진 건 사람들이 알아준 거일 뿐이죠. 할아버지의 대답에 기저귀가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 기저귀 덕분에 포천의 작은 산골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났다. 동물 카페, 진돗개 박물관, 기저귀 테마파크 등이 하나둘 만들어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상업화보다는 기저귀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에요. 기저귀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마을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저귀와 할아버지가 함께 산 지 5년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기저귀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저귀도 이제 중년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매일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고 마을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산 지 벌써 5년이네. 할아버지는 기저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너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마을에는 이제 기저귀 동상도 세워졌다. 우물 앞에서 짓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빌었다. 기저귀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느 봄날 할아버지와 기저귀는 벚꽃이 만개한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기저가, 우리 처음 만난 게 언제였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운 좋은 날이었어. 기저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서 기저귀를 안았다. 기저귀 아저씨, 오늘도 산책하세요. 우리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기저귀 덕분이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기저귀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이 아이를 만난 것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창밖에서는 기저귀가 달빛 아래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천사처럼. 기저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가 사람을 구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기저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3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짖은 것, 할아버지를 병원까지 따라간 것, 다른 사람들을 도운 것 모두가 사랑의 표현이었다. 할아버지 역시 기저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았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저귀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작은 기적의 씨앗을 가져갔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기저귀는 여전히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을 선물하고 있다. 때로는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기저귀가 보여준 것처럼.